자, 이번 시간에는 민사특별법의 두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교재 301쪽 전개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데 무슨 목적으로 쓸 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돼요? 주거. 먹고 자고 쓰는 게 주거죠. 주거 목적으로 건물 빌렸으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고요. 영리 목적으로요. 건물 빌려가지고 무슨 목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쓰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가에다 동그라미 써볼까요? 상가라고 얘기하려면 무슨 목적으로 쓸 때? 영리 목적으로 건물 임대했을 때. 301페이지 맨 위에. 그럼 여기 보시면 논의의 틀이요. 논의의 틀이 첫 번째가 적용 요건. 그럼 건물을 뭘로 썼을 때? 영리 목적으로 쓸 때 이 상임법이 작용하겠죠? 두 번째는 기간 보장. 그죠? 세 번째는 대항력 보장. 네 번째는? 그럼 네 번까지 1번에서 4번까지가 뭐하고 똑같아요? 주택 임대차하고 시스템이 유사해요. 너무 유사해요. 뭐만 달라요? 5번만 달라요. 5번에 뭐가 들어있어요? 권리금. 주택에는 권리금이 없죠? 권리금은 어디에 있어요? 상가. 그래서 5번만 다르고요. 나머지는 주임법하고 논리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를 잘 끝내면 여기 쉽게 정리해요. 이 네 가지가 주택임대차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요. 그 부분만 잘 체킹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교재 301페이지에 2조 적용 범위의 2조 보실게요. 제 2조 적용 범위 돼 있죠? 가겠습니다. 이 법은 상가 건물이죠. 상가 건물. 가로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여기에 별표. 따라서 이 법은 상가 건물 임대차인데 반드시 어떤 건물에만 쓰여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이것만 상임법이 적용이 되는 거야. 거꾸로 말하면 사업자 등록이 안 된 거.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 적용돼 안 돼? 안 돼요. 거기다 쓰세요. 비적용. 어느 거에 비적용해요? 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 거.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거는 적용 안 돼요. 시험 문제야 그게요. 그게 28의 정답이에요. 반드시 민법은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 거꾸로 뒤틀어서. 왜? 그게 시험 문제 나와. 그게.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 가로하고요. 임대차 목적물의 어느 부분을? 주된 부분에 동그라미야. 주된 부분을 뭘로 쓸 때? 영업용으로 동그라미야. 영업용으로 사용할 때 적용한다. 결론! 2조의 결론은 뭐죠?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돼야 된다. 맞죠?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사업자 등록의 대상. 그죠?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쓸 것? 영리 목적으로 쓸 때 여기 적어놨어요. 사업자 등록이 되는 건물 이어야 된다. 첫째 요건. 두 번째 요건은 무슨 목적? 영리 목적으로 운영해야 돼. 영리 목적으로. 주거 목적이 아니라 영리 목적. 세 번째는요. 환산보증금 이하.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상임법이 적용이 돼요. 자, 밑에 보실게요. 바로 밑에. 다만 14조 2에 따른 상가 건물 임대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을 뭐하는 거? 초과하는 임대차.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동그라미 밑줄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환산보증금 초과라고 그래요. 뭐 초과?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뭐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한다 안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뭐라고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언제 적용해요? 환산보증금 이하일 때. 이 세 가지 요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상임법이 적용이 된다. 따라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려면 몇 가지 갖춰야 돼요? 세 가지. 여기다 쓰세요. 세 가지요. 세 가지 요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첫째,
뭐가 될 것? 사업자 등록이 되는 건물. 사업자 등록 안 되는 거 안 돼요? 26회 정답. 무슨 목적이어야 돼요? 영리 목적으로. 세 번째는 환산보증금. 이상이요, 이하요? 이하일 때 세 가지 요건만 상임법의 규제를 받는다. 그럼 1번하고 2번은 이해됐죠? 3번이요. 환산보증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볼게요. 뒤에 보면 밑으로 5줄을 내려오면 박스 하나 있어요. 박스에 보면 환산보증금 한도액이라고 돼 있죠. 2020년 9월 30일 현재 기준. 서울시는 얼마로 돼 있어요? 9억입니다. 9억. 과밀억제권 및 부산광역시는 얼마요? 6억 9천.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족발집을 하려고 가게를 얻었어요. 점포 얻었어요. 이때 보증금이 1억. 보증금 얼마? 1억. 월세가 400이에요. 월세가 얼마야? 400만 원이야. 400만 원. 그러면 보증금은 그대로 둬요. 그대로 둬요. 근데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월세가 붙어 있죠. 요거를 보증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환산보증금이라고 그래요. 월세를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야. 이걸 보증금으로 뭐 한다고?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이를 환산보증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전환해 주느냐? 요 꼬리표, 꼬리에 있는 월세를 보증금은 그대로 둬요. 보증금 1억 그대로 두죠. 요것만 어떻게 해요? 뒤에 있는 월세를 바꿔줘요. 얼마야 지금? 400이죠? 곱하기 어떻게 그래요? 100을 해 그냥. 400만 원에다가 곱하기 얼마를요? 100을 하는 거 100을. 그러면 얼마가 돼요? 4억이에요. 4억. 요게 4억이 되는 거야. 그래 월세는 늘 어떻게 한다고요? 곱하기 100을 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요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4억짜리가 돼요. 4억. 그러니까 월세 400만 원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그냥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니까 월세 300이면 곱하기 100. 월세 700이면 곱하기 100 해 그냥 곱하기 100. 됐어요? 심플하죠? 그럼 요게 얼마가 돼요? 4억이에요. 앞에 보증금이 얼마? 1억. 그럼 합치면 얼마가 돼요? 5억짜리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환산보증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환산보증금이 총액 얼마로 결론이 났어요? 5억으로 환산이 됐죠? 근데 서울이면 환산보증금이 얼마예요? 9억이죠? 그럼 이런 임차인은 족발집 하려고 보증금 5억, 보증금 1억에 월세 400 넣었죠? 환산보증금이 5억으로 환산이 됐죠? 그럼 상임법의 적용을 받아요? 못 받아요? 보호를 받아. 상임법의 보호장치에 들어가는 거야. 이런 임차인은 상임법의 보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받는 상인이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보호를 못 받아요? 받아요? 받아요. 그럼 내가 김밥집 하려고 세워뒀어요. 그럼 해볼게요. 김밥집은 보증금 1억까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 원. 월세 100만 원이면 얼마죠? 1억이죠. 보증금 얼마? 3천에 보증금 3천에 1억이죠. 그럼 환산하면 얼마? 1억 3천. 1억 3천이죠. 서울이면 적용돼야 한대요. 보호받는 거죠. 상임법에 보호받는 임차인이 되는 거죠. 자, 첫째 됐죠?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환산보증금이라고 그래요. 환산보증금. 됐나요? 근데 거꾸로요. 임차인 중에서 덩치가 큰 것들이 있어. 큰 거 있죠? 덩치 큰 거. 제가 부산에 강의를 갔더니 이분이 건물을 통째로 빌렸어요. 보증금 5억에 월세가 3천이야. 보증금 5억에 월세 얼마? 3천. 그죠? 왜요? 요양병원을 운영했어요. 7층짜리 건물 전체를. 이분이 전체를 얻은 거야. 전체를. 해볼게요. 보증금 얼마? 월세는 3천. 환산해 주세요. 환산. 그럼 뭐는 그대로 둬요? 보증금 5억 그대로 두죠? 5억 그대로 두고. 아우 머리 아파. 3천만 원 곱하기 100이죠? 100. 이거 빠른 분 계세요. 여기 지금 빠르신 분. 네. 여기 얼마래요? 30억이에요. 30억. 그럼 30억에다가 5억 더하면 35억이네. 됐죠?
그럼 이게 서울에 있어도 상인법의 보호를 받아요, 못 받아요? 보호 못 받는 거야. 상인법의 보호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임차인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상인법은 모든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법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모든 임차인을 다 보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만 보호해요? 환산보증금 이하. 환산보증금 이하만 보호받아요. 얼마 이하? 9억 이하. 9억 이하의 임차인만 상인법의 보호를 받는 거고 9억을 초과하면 보호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 법은 차별을 하고 있어요. 누구하고 누구를? 보호 받는 분하고 못 받는 분을 차별하죠. 그 금액이 얼마래요? 9억이야, 9억.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대통령이 법을 못 만들어요. 국회가 만들어요. 국회가 9억 그럼 9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금액이 몇 년 전에는 6억이었어요. 왜 올라갔어요, 9억으로? 물가가 어때요?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왜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야 되니까. 예. 현재는 얼마로 돼 있어요? 9억입니다. 9억이 기준선이에요. 9억 이하냐 밑에냐. 그래서 상가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리합니다. 상가는 여러분 머릿속에 두 가지 상가로 나눠져 있어야 돼요. 어떤 상가하고 어떤 상가하고? 9억 이하인 상가와 9억 초과하는 상가로 머릿속에 딱 나눠져요. 우리나라 상가는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우리 상인법에서는. 됐죠?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그게 얼마 기준? 9억입니다. 9억을 초과하는 거. 초과하는 임차인과 또 하나는 누구? 그래서 앞으로 상가 그러면 지나갈 때마다 두 개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이거 9억 초과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가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아, 얘는 보호를 받아, 못 받아? 초과. 보호 받아, 못 받아? 얘는 보호를 받는구먼. 지나가면서 이제 견적을 내는 거지. 그죠? 덩치 큰 스타벅스는 어때요? 못 받을 확률이 많아요. 그죠? 오케이. 이제 지나가면서 견적이 나와. 그죠? 그래서 상인법의 보호 범위 안에 들어오려면 세 가지예요. 몇 가지요? 세 가지 요건. 세 가지 요건 하에 상인법의 보호를 받아요. 사업자 등록이 되고 영리 목적이고 얼마 이하? 9억 이하. 오케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상가가 투 타입으로 나누는 거죠. 원 타입, 투 타입. 원 타입은 뭐야? 얼마 초과? 투 타입은? 그럼 이런 임차인, 9억 이하인 임차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거대한 상인이라고 그래요? 영세 상인이라고 그래요? 영세라고 그러는 거지. 영세 상인은 법이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상인? 그랬더니 이분이 나 기분 나빠. 왜 영세하다고? 나 기분 나빠. 나 영세하지 않은데 자꾸 영세. 그래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저는 이렇게 쓰고 싶어요. 뭐라고요?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래야 법이 보호를 해주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영세상인은 법이 보호를 해주죠. 법이 보호해줘, 안 해줘요? 해주죠. 그러면 어떤 임차인? 9억 초과하는 이런 임차인은 법이 보호를 해줘요? 보호를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그럼 이분들은 법에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이 이런 사람들은 금액이 적은 거야? 큰 거야? 큰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주인하고 위치가 대등하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금액이 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환산보증금 이거 얼마? 30억. 이분이 영세상인은 아니잖아. 그죠? 예, 건물 7층짜리 통째로 임대가 된 거야. 요양병원으로. 그럼 이분들은 법의 보호를 못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도 주인이에요, 세입자요? 세입자는 마찬가지죠. 그래 이분들은 그냥 마냥 법이 내팽개친 게 아니에요. 이분들도 뭔가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분들도 뭐 하자고요? 보호를 하자고, 보호하자고. 보호해줘. 그죠? 라고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그냥 법이 내팽개친 게 아니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환산보증금이 적어요? 커요? 그죠? 이런 임차인은 원래 법의 보호를 받아요? 원래는 못 받아요? 원래는 못 받죠? 원칙 못 받아요, 원칙.
금액이 작아서 커서 원칙 보호 못 받죠. 그런데 이분들도 예외적으로 보호해줘요. 예외적으로 뭐 해줘요? 보호해줘요. 다음과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네 가지는 이렇게 금액이 큰 사람도 법이 인정을 해줘요. 그 네 가지가 뭐냐? 그 네 가지가 예외예요. 예외. 원래는 보호하는데요. 보호 안 해주는데. 안 해주는데 예외적으로 보호해줘요. 여기 예외예요. 예외. 갱, 대, 권리금 3기. 머리 글자 따서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왜요? 시험에 아주 잘 나와. 갱, 대, 권리금 3기. 갱은 뭐냐면 갱신요구권. 대는 대항력. 대항력을 인정해요. 대항력을. 보증금이 작아요. 커도 갱신요구권 인정해요. 인정. 대항력도 인정. 그 다음 뭐도 인정? 권리금도 인정. 그 다음 몇 기요? 3기 연체. 몇 기 연체? 3기 연체 시 해지 규정. 해지하려면 몇 기 연체요? 이거 인정. 그래서 환산보증금이 작아요. 뒤딱 커도 우리 법이 방치를 안 하고 예외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을 뒀는데 그게 딱 몇 가지만. 예, 요거 네 가지 암기가 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할게요. 뭐라고요? 갱, 대, 권리금 3기. 이해되셨나요? 예. 책으로 오실게요. 책으로 오시면 밑에 박스에 주의하고 적어놓았어요. 거기다 동그라미만 치시면 돼요. 302페이지 맨 밑에 주의해 보세요. 주의, 박스 밑에 주의. 환산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거죠. 금액 따져요. 금액 관계없어요. 그럼 쓰세요. 거기다 쓰세요. 뭐라고 써요? 9억 초과. 얼마 초과? 9억 초과하는 임차인도 인정되는 거. 9억 초과라고 적으세요. 얼마 초과? 9억 초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게 몇 개? 4개 쓰세요. 4개 옆에다. 갱, 대, 권리금 3기. 정확히 암기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 10월 달까지요. 2차 과목이 이제 이 사이에 껴들어가지고 이걸 공부해 놓은 걸 다 망가뜨려. 이걸 그대로 두지 않아요. 누가 와서 흐트러뜨려놔요? 2차 과목이 와가지고 다 망가뜨려. 열심히 쌓는 거 다 망가뜨려놔. 지금 된 게 아니야 지금. 정확하셔야 돼. 되셨습니다. 그래서 상임법은 무조건 적용돼요. 3요소 갖춰야 돼요. 3요소 갖춰야죠. 이거 정리가 딱 떨어질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기간으로 가볼게요. 기간. 최단 기간이 상가는 1년입니다. 몇 년이에요? 그럼 우리 주택임대차에서는 최단 기간 몇 년 보장했어요? 2년. 이거 다르네. 그게 시험 잘 나와 이거. 볼까요? 책으로 오셔서 바로 정리 들어갈게요. 303조 제9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밑줄이요. 1년 미만으로 정한대요. 몇 년? 1년이요? 2년이요? 주택에서는 이게 몇 년이었어요? 이건 1년이죠. 그럼 그 기간을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바로 1년이 바로 최단 기간이라는 얘기다. 다만 임차인의 별평. 임차인만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무슨 뜻이죠? 계약 기간을 내가 김밥집 하려고요. 6개월 계약했어. 한번 해보려고. 몇 개월 계약했어요? 6개월. 그러면 임차인은 몇 개월 주장해도 돼요? 6개월하고 1년 중에 뭐 할 수 있어요? 선택권 있다. 선택권. 누구만? 임차인만. 별표. 양당사자예요? 임차인만이야? 그리고 이 법은 세입자만 우대요. 계속해서 세입자 편 들어. 세입자 편. 임대인은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질문. 계약서에는 몇 년으로 돼 있어요? 계약서에는 6개월이죠. 6개월이 아니라 얼마를요? 1년을 영업을 해도 되고 6개월 영업해도 되는 거예요. 누가? 임차인만. 그래 임차인의 거기 삼각형. 임차인의 삼각형을 딱 치는 거야. 그럼 시험은 뭐라고 바꿔내요?
양당사자. 양당사자라고 그러면 이게 틀리는 거예요. 양당사자라는 거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둘 다죠. 둘 다가 아니에요. 둘 다가 아니죠. 누구만이야, 누구만? 임차인만 6개월이나 1년 선택할 수 있어. 선택권. 법은 누구 편이야, 계속해서? 임차인 편. 됐습니다. 다음 밑에 계약 갱신요구권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도 갱신요구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그 갱신요구권 옆에다 써보세요. 주택에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있죠? 예. 그거 주택에 올해 신설된 거, 올해 신설. 올해, 그래, 내년에 32회 시험에 이거 나올 거예요. 왜? 2020년에 올해 신설된 조문이에요, 올해. 여기 주택이에요, 주택에서. 상가는 이미 있었어요, 상가는. 상가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디다도 집어넣은 거예요? 주택에다도 이걸 반영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인정한 거야. 이때 주택에서는 갱신요구권을 몇 해 한해서 인정해요? 1회 하나 인정해죠. 그래 2+2에서 4년 살아요. 4년. 근데 상가는 갱신요구를 최대 몇 년까지요? 10년까지만 할 수 있어요. 10년까지요. 몇 년까지만? 10년까지만. 10년까지만 하도록 법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종전에는 이게 옆에다 써보세요. 종전에는 몇 년이었어요, 이게요? 5년이었어요. 종전에는 몇 년? 5년이었던 거, 5년. 근데 5년을 법이 바뀌어서 얼마로? 10년으로 개정이 된 거야. 그래, 거기요. 거기 볼까요? 그림을 보면 궁중족발 사건에서 배우기라고 써놨죠? 예, 궁중족발 사건 발표해 볼게요. 예, 이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중에 하나예요. 이 세입자가 운영했던 가게가 궁중족발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근데 계약할 때 이쪽이 종로 뒤쪽에 있는 거라서 굉장히 상권이 열악했어요. 근데 이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엄청나게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죽어있는 상권이요? 좋아졌어. 근데 가게가 금방 좋아지려면 시간이 걸려 안 걸려? 걸려요. 민법 실력이 붙으려면 시간이 걸려 안 걸려요? 걸려요. 똑같아요. 바로 실력이 올라왔다. 그거는 거품이야, 거품. 나 바로 실력이 90점으로 갔어. 그거 거품이라고. 금방 꺼져요. 이 상권이 그래서 부흥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얼마 정도가? 대략 4년 정도 걸렸어요. 그전에는 돈 넣기 바빴어. 돈. 시설 투자하고 계속 일어나려고 돈이 거기 들어가기 바빴어요. 그럼 이 족발집 사장님은 돈을 버는 거예요? 못 버는 거예요? 못 버는 거. 버는 거 계속 시설에다 재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4년 되고 나니까 돈이 좀 남아요. 남아. 그래가지고 1년 정도 벌었죠. 그랬더니 그 당시의 법은 갱신요구권이 몇 년이요? 5년 동안만 할 수 있었어요. 5년만 갱신해줬어요. 그러니까 5년이 딱 되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가라고, 너 나가라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 그림을 보시면 5년 영업기간이 종료됐죠. 그러자 밑으로 보면 갱신요구를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그럼 가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야죠. 그죠? 가게를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요. 그러면서 주인이요,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때 세입자가 어떻게 한 거야? 안 나가고 버틴 거예요. 안 나가고. 그러면서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감정 싸움이 붙었어요. 예, 세입자는 가게 좀 연장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답변이 많은 줄 아세요? 내용 증명이? 보증금하고 월세를 2배를 올렸어. 더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2배 내라고. 그 말은 뭐야? 나가라 이거지, 나가라. 있으려면 2배 내라고, 2배 내라고. 그래서 세입자가 그냥 좀 읽게 해달라고 그래서 읽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주인이 감정 자극하는 말을 했어요. 통화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감정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자 세입자는 쫓겨나는 상황이에요. 왜요? 법이 몇 년 동안만 쓰라고 돼 있으니까. 5년 채웠죠. 더 이상 연장할 길이 없어. 그때 주인은 안 나가니까 명도소송을 집어넣었어요. 명도소송을. 그래서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날짜에, 강제집행이 들어온다는 건 뭐 하라고? 세입자를? 나가라고. 그죠? 퇴거를 하라는 거죠. 퇴거 나가라고. 퇴거하라고 이렇게 법적 조치가 들어오는 날 이 세입자가 열이 받은 거지. 그죠? 가게를 다 읽어놨더니 돈은 벌고요, 못 벌고? 버는 거 다 재투자했다니까. 재투자하니까 돈은 하나도 버는 거 없어요. 그죠? 그리고 가게만 좋게 해놓은 거야. 그리고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열받으니까
강제 집행 들어오는 날 망치를 들고 주인을 쫓아가서 살인을 하려고 쫓아갔어요. 그래서 살인 미수로 이분이 걸렸어요. 형사고소가 들어왔어. 주인이 이분을 형사고소를 한 거예요. 살인 미수죄로. 그러면서 언론에다가 이게 확 불을 질렀어요. 이분이 억울하지 않냐. 왜 5년이에요? 왜 5년인 거예요? 왜 5년만 되면 갱신을 안 해주고 나가라는 거예요? 법이 5년이라도 법이 5년인 거예요. 법이. 그죠? 그 법을 누가 만든 건데요? 국회에서. 왜 5년이냐고. 그래서 세입자들, 대한민국의 모든 세입자들은 저 5년을 악마의 5년이라고 했어요. 5년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관계없이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갱신을 안 해줘. 그 악마의 5년이라고 그랬어요. 악마의 5년. 그걸 누가 만들었는데요? 국회에서. 그러면서 기간이 뭐하다고? 짧지 않느냐. 짧다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투쟁이 있었어요. 임차인들 투쟁이. 갱신 요구 기간을 늘려달라. 30년 해달라, 20년 해달라 이렇게 막 요구가 있어서 그러다가 10년으로 타협이 된 거야. 그래서 몇 년짜리로? 10년짜리로 타협이 됐어요. 그래서 탄생한 게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대 몇 년으로? 10년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 그래서 그분은 형사고소돼 있어요. 형사처벌 받았어요. 본인은 영업하고요, 쫓겨나고 법을 바꾸는 커다란 일을 했어요. 예, 사실은 그분의 희생의 덕이죠. 희생의 덕으로 많은 임차인들이 이걸 지금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예. 배경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 어쨌거나 이게 갱신 요구권에 관한 논의예요. 뒤로 가볼까요? 이 계약 갱신 요구권은 뒤로 가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 임차인의 갱신 요구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길어질수록 임대인의 뭐가 위축이 돼요? 재산권 행사가 위축되죠. 그리고 이게 조화를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갱신 요구 기간을 이걸 30년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세입자는 좋아요, 싫어요? 세입자는 좋죠. 누가 싫어? 주인이 싫어. 왜 싫어요? 한 번 세를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년 동안 세입자 마음대로 주물러. 그럼 뭐야 이게요? 내각이에요? 내각이 아니에요? 내가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거지.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세입자만 보호해달라는 거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거꾸로요. 그럼 기간이 짧아지면 어떻게 돼요? 주인만 좋네. 맞죠? 어느 게 정의인 거예요? 예, 정의는 없어요. 정의가 어디 있어 이게? 맞죠? 어느 게 정의예요? 10년이 정의예요? 5년이 정의예요? 20년이 정의예요? 없다니까 정의는. 그냥 우리끼리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끼리? 그냥 합의를 했다는 거지. 근데 합의를 한 적은 없어요. 주인들하고 대한민국의 주인하고 모든 세입자가 만나서 합의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정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 정의는 없어요. 법에 정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면 여기 볼게요. 이 당시에 5년짜리일 때는 주인이 세입자를 내쳤어요? 못 쳤어요? 내쳐도 되죠. 그 당시에는 5년이 정의예요? 5년이 정의. 근데 지금은요? 10년이 정의잖아요. 이 법이 바뀌잖아. 우리가 믿었던 정의가 어제의 정의지 내일의 정의까지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제는 맞고 오늘은 틀리다는 영화가 그 얘기죠. 가볼게요. 자, 이 갱신요구권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럼 이 갱신요구권이 이렇게 보장이 되면 세입자는 영업을 계속 연장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연장을 할 수 있어요. 몇 년까지요? 10년까지 계속 연장하고 연장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제 집사람 친구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옆에다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맨 밑에 304쪽 하단에 여백 있으니까 그림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임차인이 학원을 임대를 했어요. 학원을. 계약 기간은 몇 년으로? 2년으로. 학원으로. 근데 이분이요, 제 친구죠. 집사람 친구죠. 미친 듯이 여기에 몰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2년 만에 이 학원이 엄청 좋아진 거야. 모든 걸 여기다 다 걸었어요. 모든 일을. 그랬더니 처음에 시작은 요만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리고 계약 2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저 건물주가 하고 나는 분이야. 그 지역에서. 이분이 점점 어떻게 돼? 이 세입자가 저분의 영업권을 점점 먹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가라고. 너 나가라고. 왜? 계약을 몇 년 했으니까요? 2년 했으니까 나가라는 거지. 나가라는 거지. 이때 임차인 나가야 돼요? 안 나가도 돼요? 몇 년까지요? 10년까지 갱신해서 계속 쓸 수 있는 게 바로 갱신요구권이에요. 계약을 몇 년 해놓고도 2년 해놓고도 갱신할 수 있다고. 이해되시나요? 그럼 앞으로 몇 년 더? 8년을 더. 앞으로 계속 8년을 더 갱신할 수 있어. 이 권리가 있어. 이게 계약 갱신 요구권이에요. 아, 쌤, 그러면 쌤, 애초부터 10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저렇게 복잡하게 해요? 애초부터 몇 년으로? 10년 하면 되죠. 그죠? 그럼 바보 되는 거예요. 왜 바본지 아세요?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건. 보증금 얼마에? 5억에. 보증금 5억에 월세가 얼마? 보증금 5억, 월세 3천이죠. 환산보증금 얼마? 35억이죠. 이분이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계약을 어떻게 한 거예요? 5년을 한 거예요. 계약 5년에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었어요. 보증금 5억, 월세가 3천이야. 그죠? 근데 요양병원 운영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1년 만에 요양병원을 뭐 하려고요? 문 닫으려고 그래요. 문 닫으려고 그래요. 접어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수익이 안 나와. 인건비도 안 나와. 접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 경우 많아요. 그죠? 내가 퇴직해서 퇴직금 갖다 거기다 다 넣어놓고 가게를 시작했더니 이 치킨집이 쉬운 게 아니야. 적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접어야 돼. 근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약 기간을? 내가 7년 할 거야. 7년. 7년 계약했죠. 그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7년 계약한 사람은 몇 년 동안 월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7년을 내야 되는 거야. 가게 안 된다고 나 1년 만에 보증금 빼주셔.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랬죠? 7년 하면 몇 년이요? 7년 동안 월세 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분 영업이 안 되니까 1년 만에 가게를 접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요? 안 돼요. 나머지 월세 다 내라는 거야. 몇 년치를? 1년 했죠? 4년치 월세를 다 내라는 거야. 그럼 1년에 얼마씩이죠? 3억 6천이에요. 1년에 3억 6천이에요, 여러분. 질문. 그럼 3억 6천이면 2년이면 어떻게 2년이면 이거 다 먹죠? 보증금 다 잠식되죠? 그럼 나머지 2년 어떻게 해야 돼요? 월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요. 안 내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세입자 살고 있는 집 있죠? 이거는 병원이고 자기 살고 있는 집 있죠? 차 있죠? 거기 압류 들어가. 왜요? 주인은 차임을 받을 뭐가 있죠? 차임을 받을, 월세를 받을 권리가 있죠. 그 권리를 가지고 세입자 집에다가 압류 걸어. 집 날아가는 거야. 이렇게 되도록 만든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계약기간. 계약기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계약기간을. 오케이. 공부기간도 똑같아요. 몇 년에 끝내는 걸로 우리는? 1년에. 그죠? 나는 올해 그냥 대충 하고 내년에 저 2차 하고 대충 하고 이렇게 해서 대충 한 3년 계획이야. 이거 장기 계획이야. 그죠?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뒤로 갈수록 공부 어려워요. 기간 설정이 중요해요. 이거 5년 계약이 엄청난 악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요. 2년 계약했죠? 이렇게 짧게 해놓고 연장해서 쓰는 거예요. 길게 해놓고요. 짧게 하고 뭐 하자고? 갱신해서. 갱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갱신 요구를. 이 카드를 쓰는 거죠. 최대 몇 년까지요? 10년까지. 오케이. 이게 계약 갱신 요구권 카드다. 이걸 인정한 이유는 이 세입자가 이 가게 운영하려면 시설비 투자를 해야 하네요. 하죠. 그럼 그 시설비 투자를 이 짧은 기간에 빼내 못 빼내? 못 빼내죠. 그래서 이걸 10년 동안 연장해서 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왜? 시설비 들어가잖아. 시설비. 주택에는 시설비가 안 들어가. 그죠? 대신에 4년만 주잖아. 4년만. 2+2에서 4년. 그죠? 그래서 상가는 최대 몇 년까지요? 10년까지요. 10년까지 연장하고 연장해서 영업을 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권리가 무슨 권리? 계약 갱신 요구. 그럼 여기다 그림을 하나 이거 잘 그리셔야 돼요. 계약 갱신 요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화살표 잘 그리셔야 돼. 이렇게 화살표 잘. 무슨 요구? 갱신 요구. 그럼 주인은 그냥 갱신하려고 그래요? 거절하려고 그래요? 거절하고 싶지. 거절. 무슨 사유? 거절할 핑계를 만들어. 핑계. 그게 법에 있어. 법에 있어. 무슨 사유? 거절 사유. 나 갱신 못 해줘. 이 그림 잘 그리셔요. 그게 8가지. 이 8가지가 시험에 100% 나온다는 거예요. 거절 사유 몇 개? 8개. 자, 밑에 있어요. 자, 볼까요? 10조의 1항이라고 그래요. 1항. 임대인은 임차인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월에서 1개월 전까지의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뭐를 못해요? 거절해요? 못해요? 거절 못한다. 밑줄이요. 거절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뭐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뭐예요?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죠? 그 사유가 몇 개예요? 밑에? 8개. 밑에 쭉 8개 묶어버리세요. 몇 개라고요? 8개. 이게 시험 문제다. 별표. 근데 8개를 다 외우려고 그랬더니 머리가 어때요? 머리가? 깨져. 머리 뜯고 싶어. 그죠? 머리 뜯고 싶어 진짜. 이걸 어떻게 외우라고? 이 기른 거를. 그죠? 민법만 하는 게 아니라 공법도 하고 중개법도 하고 세법 다 하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11월, 12월 빨리 민법을 빨리 치고 올라가셔야 돼요. 첫째, 여기 읽을 때요. 조문을 읽을 때, 리딩할 때 이렇게 읽어요. 이를 뭐라고 그래? 이를 일항이라고. 일항. 항 밑에는요. 일호라고 그래요. 호. 일항 그다음 뭐라고 그래요? 일호 이렇게 읽어요. 예. 도금을 할 때 일항 제 몇 토, 몇 항, 몇 토. 오케이. 항 그다음에 뭐? 호. 그다음에 밑에는 목이라고 읽어. 목. 일항, 일호, 가목, 나목, 다목. 가목, 나목, 다목. 1호, 2호, 3호, 4호. 됐나요? 오케이. 도금을 이렇게 합니다. 도금 읽을 때.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을 할 때, 법을 만들 때 같이요. 의원들끼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논의를 할 때, 법주문 논의를 할 때 이렇게 읽어요. 다 도금으로 읽어요. 하나씩. 조사까지. 이렇게 다 읽는다고. 몇 항 1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같이 도금을 해요. 쫙. 조사까지 다. 1호 임차인이 몇 기죠?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르도록 차임을 뭐한 경우? 연체한 사실에 동그라미요. 이거 현재야 과거야? 현재 과거 둘 다 돼요. 현재 과거 둘 다 돼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나 월세를 밀려서 계속 3단계 가가지고 월세 못 냈죠. 내 노래방 하는데 3개월 연체했죠. 그죠? 지금은 월세를 다 냈어. 지금은 다 냈어요. 근데 5월달, 6월달, 7월달에 안 돼가지고 밀렸어. 그럼 3기 연체한 사실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리고 계약이 끝났어 연말에. 그죠? 그래 갱신해달라고 그랬더니 주인이 연락 왔어. 뭐라고요? 내용 증명이 온 거죠. 뭐라고요? 5, 6, 7, 3개월 뭐 했다고? 연체했다고. 갱신 안 해준대. 그럼 쌤 5월달에 한 번 밀리고요. 9월달에 밀리고 10월달에 밀렸어요. 연속이에요? 띄엄띄엄이에요? 띄엄띄엄도 돼요. 3개월이면. 연속이에요? 띄엄띄엄도요? 거기 연속이라는 말 없죠? 그냥 아무 때나 3기 연체한 사실 있으면 갱신 안 해줘요. 중요한 건 뭐야? 옆에다 쓰세요. 위에다 별표하고요. 주택은 2기죠. 주택은 몇 기? 2기. 상가는 몇 기? 3기. 왜 3기요? 3자로 시작하니까 3기지. 됐죠? 그게 1호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4호로 내려가 보세요. 4호 보시면 임차인 임대인의 동의 없이요.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뭐한 경우? 전대한 경우. 동의 받고요. 동의 없이요. 동의 없이의 두 줄이요. 동의 없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무단전대라고 그래요. 무단전대. 자기 가게예요. 남의 가게를. 남의 가게를 허락 없이 전대했죠? 갱신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남의 가게 허락 없이 전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5호 보실게요.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다음에 뭐죠?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어요. 중대한 과실의 발표. 내가 열받았어요. 왜? 가게가 안 돼. 안 되는데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담배만 피고 있어. 막 호프집에서. 열받아가지고 주인이 어떻게 해서 그 세입자가
가게 문을 부셔버렸어, 유리를. 그 부시는 거를 누가 봤어? 주인이 봤어. 고의 내지는 뭐가 있어요? 중과실로 남의 가게 망가뜨렸죠? 갱신 거절해요. 그럼 시험은 뭐라고 내요? 중과실 밑에다 적으세요. 시험 아주 잘 나와요. 경미한 과실이요. 무슨 과실? 경미한 과실. 경미라고 그래, 경미. 제 첫사랑은 선미고 두 번째 사랑이 경미예요. 경미한 과실. 무슨 과실? 경미한 과실. 큰 거예요? 경미한 거예요? 두 개를 써볼게요. 그럼 무슨 과실이면? 이건 큰 실수죠? 큰 실수고 이거는 사소한 실수죠? 그럼 이건 큰 잘못한 거죠? 이럴 때는 갱신해줘요, 안 해줘요? 갱신 거부죠, 거부. 갱신 거부 사유다. 이거는 거부 사유예요, 아니에요? 아니다. 이거 시험 잘 나와 그래서 여기 별표 타켓. 타켓. 키워드 공략. 시험 별거 아니야. 이것만 하면 돼, 그냥 집에 가셔서. 지금 마킹하고 별표한 거. 이것만 하면 점수 85점 이상 가요. 별거 아니야, 별거. 이걸 안 하고 다른 거 하니까 그렇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민법 하는 날은 집에 가셔서 다른 거 다 올수더배요. 밥도 먹으면 안 돼요. 이거 민법으로 해야지. 민법이 밥인데. 그죠? TV 보면 안 돼요. 전화하면 안 돼요. 그냥 바로 가서 이거 하는 거야. 예, 민법 하는 날은 뭐 하는 걸로 집에 가서? 계속 민법하고 뒹구는 걸로. 계속 민법에. 이거 복습하시는 거예요. 듣는 것보다 복습이 훨씬 더 중요해요. 훨씬 중요해요. 그래, 고득점 하시는 분들은 복습을 많이 해요. 점수 안 나오는 분들은 뭐만 해요? 듣고 가, 그냥. 듣고 집에 가서 가. 그만이야. 그럼 점수가 안 올라가. 왜요? 내 공부를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2시간째 듣고 있죠? 그죠? 누가 떠드는 거를? 양민이 얘기하는 걸 듣고 있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셔야 돼. 어디 가셔서. 집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었어. 이해를 만들었죠. 이해의 토대. 그 다음 머릿속에 꽂히는 걸 만들었죠. 마디마디를 만들었어. 딱딱 머릿속에 저장하도록. 그걸 어떻게 하면 돼? 집에 가서. 내 걸로 찰떡처럼 머릿속에다 담아야죠. 그 작업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점수가 안 올라가. 계속. 근데 경미한 과실이에요? 중대한 과실이에요? 중대한 과실이어야 거부사유. 그거 무슨 과실이면? 거부사유. 아니다. 여기 시험 문제. 이거 6번 이상 나왔어요. 그 다음 7호 볼게요. 7호. 임대인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뭐 할 때요? 철거나 뭐 할 때요? 재건축이요. 재건축의 별표. 주인이 뭐 하려고 그래요? 나가. 재건축할 거예요. 재건축. 그러니까 너 갱신 안 해줘. 제가 잘 가는 미용실이 있었어요. 미용실에. 한 10년을 계속 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미용실 주인이 저 선생님 다음 주부터 오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 한다고? 재건축하니까 가게 이전해야 된다고. 주인이 무슨 핑계를 댄 거야? 거절 사유로. 거절 사유로 무슨 핑계를? 그러면 거절 사유 돼요. 재건축의 별표. 그래서 저는 그 가게를 더 이상 못 갔어요. 다른 데로 옮겨갔더니 계속 마음에 안 드네, 이게 미용실이. 그죠? 그 머리가 그 머리 같은데, 그죠? 그죠? 그 머리가 그 머리 같은데 이게 영 뭔가 조금 차이인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거죠, 뭐. 그래서 갱신 거절 사유를, 갱신 무슨 사유? 8개죠? 그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4개야. 잘 나오는 건 몇 개? 4개. 3기. 그 다음에 뭐죠? 동의 없이 전대. 무슨 전대? 동의 없이 전대. 그 다음에 뭐예요? 중과실. 중과실로 가게를 파손했어.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재건축이죠. 재건축할 때 갱신 거절 사유입니다. 4가지가 거절 사유다 이거래. 4개를 암기하실 거. 키워드 암기장. 3세번을 동의 없이 중과실로 재건축하면 거부 사유다. 한 번 더 놀아드릴게요, 제가. 3세번을 동의 없이 중과실로 재건축하면 거절할 수 있다. 거절 사유. 됐죠? 예, 요러고 몇 번 집에 가서 연습하시면 끝.
그래서 계약 갱신 요구권까지 정리가 되셨습니다. 이게 기간에 관한 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기간 문제. 최단 기간은 몇 년인데요? 1년인데 계속 갱신해서 쓸 수 있죠? 최대 몇 년까지? 10년까지. 그런데 주인은 무조건 연장해줘요? 갱신 거절해도 돼요? 갱신 무슨 사유? 거절 사유가 있죠? 중요한 거 몇 개? 4개. 중요한 거 4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마디가 딱딱 만들어지죠? 마디가 만들어져야 그 파괴력이 생겨요. 파괴력이. 사례하고 같이요. 사례하고 같이 해야 머릿속에 오래 남아요. 그냥 막 조문 읽으면 될 것 같죠? 전혀 아니더라. 전혀 아니더라. 사례하고 같이 녹여내는 거죠. 그래야 오래 남고 확실하게 남아요. 다음 대항력 가실게요. 대항력은 주택임대차하고 맥락이 똑같아요. 원래 임차권은 물권이요, 채권이요? 채권이죠. 이분의 임차권 채권이죠. 점포 주인이 바뀌게 되면 여기 새 주인 들어오겠죠? 새 주인한테 임차권 주장하는 거예요? 원래 못 하는 거예요? 원래 주장 못 하죠? 하려면 뭘 갖춰야 돼요? 대항력 갖춰야 주장할 수 있죠. 주택에서는 뭘 갖추면 돼요? 주민등록과 인도. 근데 상가는 주민등록 대신에 뭐를 해요? 사업자 등. 그것만 달라요. 오케이. 갈게요. 대항력 305페이지 3조.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에 동그라미 해볼게요. 몇 달은 뭐를 하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신청의 별표. 등록증을 받아야 돼요? 신청하면요? 그 다음날이니까 뭐라고 그랬죠? 이길 0시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겨요. 됐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을. 두 번째, 임차 건물의 누구죠? 양수인. 양수인은 누굴 말해요? 세주인. 세주인은 누구 지위를 승계하죠? 임대인의 지위를. 임대인의 지위에 밑줄이요. 임대인의 지위가 뭐였죠? 보증금 반환 의무. 쓰셔요. 무슨 의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자동 승계한다. 그리고 우리는 세입자 있는 이런 상가를요. 세입자가 이렇게 있는 상가를 이렇게 가져오면, 인수하면 세입자가 없어요? 있어요? 있는 거. 세입자 있는 상가를 이렇게 인수하죠? 우리는 뭐 끼고 인수했다고 그래요? 보증금 끼고 인수했다. 써볼게요. 우리가 즐겨 쓰는 생활용어로 할게요. 뭐라고요? 보증금 안고 샀다. 나 보증금 안고 샀어. 보증금 안고 사온 거죠? 그래서 세입자는 보증금을 양수인한테 받는 거예요. 양수인한테. 맥락이 뭐하고 똑같아요?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이 가죠? 똑같이 가요. 똑같이. 그 다음 밑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하고 대항력 없는 임차인. 이거 공부했죠? 뭐 찾으면 돼요? 말소기준권리. 쓰세요.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이 빠르면. 뭐가 빠르면? 사업자 등록이죠. 사업자 등록이 빠를 때.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자, 읽어볼게요. 상가의 임차인 호프집을 임차하여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동그라미요. 말소 기준 권리인 저당권이 성립한 경우. 그럼 뭐가 먼저요? 사업자 등록 마치고 나서 저당권 생겼죠? 그 상가 건물이 뭐 할 때? 경매될 때. 이 임차인은 대항력 있죠? 그럼 쫓겨나야 쫓겨나지 않아요? 그대로 영업권이 보장이 됩니다. 그죠? 그럼 임차인이 나중에 나갈 때는 누구한테 보증금 받아요? 양수인에게 보증금 빼달라고 하죠? 근데 밑에 2번은 대항력 없는 임차인. 그럼 이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뭐 한 거죠? 늦게 사업자 등록된 거. 됐죠? 간단해요. 다음 보증금 회수 장치요. 자, 보증금 회수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우선 변제권하고 뭐가 있어요? 최우선 변제권 있죠? 예, 그 부분이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작동해요. 우선 변제권하고 뭐하고? 자, 우선 변제권은 임차인이 뭘 갖추면 돼요? 대항력권하고 확정일자 두 개 확실히. 대항력권과 뭘 갖춰야 돼요? 확정일자를 갖추면 되죠? 그럼 누구보다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아요? 선순위요, 후순위? 후순위보다. 후순위죠? 후순위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는 거예요. 이를 무슨 변제권? 근데 최우선 변제권은 뭘 갖추면 돼요? 대항력권하고 뭐를 해요? 소액이죠? 요걸 갖추면 누구보다요? 선순위보다.
선순위보다 그죠? 전액을이요, 일정액을? 일정액을. 오케이 바리. 갈게요. 이제 됐어요. 그래서 앞에 주임법이 잘 떨어지면 상임법도 잘 떨어져. 왜요? 시스템이 맥락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볼게요. 책으로. 우선 변제권. 5조입니다. 5조 밑에. 대항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서장의 밑줄이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대항 요건의 별표, 확정일자의 별표. 확정일자 어디 가서 받아요? 세무서요, 세무서. 요거 뭐라고 바꾸면 틀려요? 동사무소 그럼 틀려. 상가에서는 어디 가서 받아요? 세무서지, 세무서.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시. 경매 또는 뭐예요? 공매시. 환가대금에서 누구보다 우선 면제받더라? 후순위 권리자의 밑줄이요.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은 먼저 빼가죠? 이게 우선 면제권이다. 뒤로 넘어가 볼게요. 정리해놨어요. 요건. 대항 요건과 뭘 갖춰야 돼요? 확정일자 갖추고. 2번. 건물이나 대지가 뭐 할 것? 경매. 갱매라고 그래. 갱매. 경상도 말로 갱매. 세 번째는 임차인이 뭘 요구해야죠? 배당 요구해야죠. 됐나요? 다음 최우선 변제권 볼게요. 최우선 변제권은 옆에다 적으실게요. 뭘 갖추면 되더라? 대항 요건이다. 대항 요건. 대항 요건을 갖추고 뭘 것? 소액. 두 개 써보세요. 그럼 누구보다 먼저 받아요? 선순위보다 전액을요, 일정액을?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받으라. 일정액을 뭐합니다? 최우선 변제받는다. 근데 그 일정액이 주택하고 상가가 달라요. 거기 박스 보시기 바랍니다. 최우선 변제권 박스. 서울특별시는요, 최우선 변제에 해당되는 보증금이 얼마여야 돼요? 6,500만 원 이하. 6,500에 동그라미요. 그럼 최우선 변제 얼마까지 빼가요? 2,200만 원이 1순위로 빼가요. 됐어요? 아까 주택에서는 얼마 이하여야 돼요? 1억 1,000이면 3,700. 그래, 옆에다 써보세요. 주택에서는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서울 기준으로 얼마 이하여야 돼요? 1억 1,000이죠? 1억 1,000이야. 근데 상가에서는요? 상가에서는 이게 금액이 어때요? 줄었죠? 얼마로? 예, 6,500. 그럼 주택에서는 얼마까지 빼줘요? 최우선 변제를? 3,700. 그죠? 상가는? 오케이.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두 개는 정리가 되셔야 돼요. 암기장, 키워드 암기장. 지역마다 다르죠? 예, 지역마다 다 달라요. 시험은 서울 기준으로 출제를 해요. 이거 불평등하죠? 왜 지방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그냥 차별을 받아야 돼요? 이 금액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왜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왜 내가 제주도 사는데 서울 거를 외워야 되냐고. 합리적이지 않죠? 30년 동안 이 금액이 나온 거는 딱 한 번이에요. 금액을 출제한 건 딱 한 번이야, 그냥. 어쨌거나 실무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실무에서는. 왜? 금액에 따라 다르잖아. 그죠? 오케이. 이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